중학교 2학년 수학 6차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과서 28쪽을 펴고요. 자와 빨간색 펜, 수학 노트를 준비해 주세요. 밑줄을 그을 때는 항상 자를 이용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메모를 할 때는 빨간색 펜으로 메모를 해 주시고 풀이 과정을 적을 때는 수학 노트에 적거나 아니면 교과서 여백에 적어도 되는데요. 그때는 검은색 펜을 이용하면 됩니다. 시작할게요. 자, 먼저 28쪽에 탐구해 봅시다를 볼게요. 3의 5제곱 나누기 3의 제곱을 3의 거듭 제곱으로 나타내려고 한다인데요. 여기서 이제 거듭 제곱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보통 서로 다른 숫자나 문자를 곱할 때는 거듭 제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거듭 제곱은 어떤 뜻일까? 우리 별표를 하나 해주시고요. 한번 적어보세요. 거듭 제곱은 하고 밑에 메모를 해주세요. 빨간색 펜으로 적으면 됩니다. 같은 수나 같은 문자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문자를 곱하거나 이럴 때는 거듭 제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같은 수나 문자를 여러 번 곱하는 것을 거듭 제곱이라고 한다라고 이렇게 메모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학 개념이 나오면 어렴풋이 알아도 정확한 용어나 정의를 찾아서 이렇게 적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아요. 자, 다 적었죠? 그럼 계속 이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1번을 볼까요? 자, 1번은 3의 5제곱이 있고요. 그 다음에 3의 제곱이 있습니다. 이것은 3을 각각 몇 번 곱한 것일까요? 라고 묻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밑과 지수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서 3은 밑이죠. 그죠? 그리고 5와 2는 지수라는 표현을 쓰는데 지수는 밑을 곱한 횟수입니다. 이것도 한번 적어볼까요? 지수는 밑을 곱한 횟수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정답을 적을 수 있겠죠. 볼게요. 일단은 3의 5제곱은 당연히 5번 곱한 거고요. 3의 제곱은 3을 2번 곱한 겁니다. 이렇게 적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수의 정의에 따라서 그렇죠. 자, 이번에 2번을 볼까요? 다음 네모 안에 알맞은 것을 써 넣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요. 먼저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나눗셈이에요. 우리는 이걸 한번 적어볼까요? 별표를 하나 해주시고요. 우리가 이제 A 나누기 B라고 많이 쓰는데 나눗셈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분수로 표현하는 거예요. B분의 A로 표현한다. 이것을 한번 적어줘 보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지만 이렇게 메모를 해놓고 나눗셈은 항상 분수로 바꾼다. 이제 뒤에 있는 수가 분모로 가니까 첫 번째는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분자는 5가 됩니다. 이렇게. 그죠? 그리고 나서 3의 제곱이라는 것은 3을 두 번 곱한 것이고 3의 5제곱이라는 얘기는 3을 5번 곱한 거니까 네모는 어떻게 써야 될까요? 3번, 4번, 5번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분모 분자에서 공통인 인수로 나눠줄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럼 남는 수가 3 곱하기 3 곱하기 3이 되니까 3번 곱했구나 라고 이렇게 적을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 적어주세요. 다음에 교과서 아래 부분을 볼게요. 자, 이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밑은 0인 경우는 우리가 따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0이 아니다. 여기에 밑줄 그어놓고요. 이 별표를 꼭 해주세요. 별표 한 2개 해놓을까요? 자, 2개의 별표 해놓고요. 그러니까 밑은 0인 경우는 따지지 않습니다. 지수는 0일 수 있어요. 그건 나중에 수업 말미에 동영상을 볼 건데요. 여기서 보면 밑에 있는 요 식에다가 앞에다가 별표를 하나씩 해줄래요. 먼저 첫 번째가 A의 5제곱 나누기 A의 제곱이에요. 앞에 있는 지수가 더 큰 경우입니다. 5는 2보다 크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A의 제곱분의 5의 제곱이 되는데 그러면 항상 같은 문자가 분자에 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A의 세제곱 꼴로 나타내잖아요. 오른쪽에 잘 그림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별표를 하나 해주세요. 지수의 차를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A의 5제곱 나누기 A의 제곱이 A의 세제곱이 되는데 이 3이라는 수가 어떻게 나왔냐면 A의 앞에 있는 지수 5 빼기 뒤에 있는 지수 2. 그러니까 두 수의 차예요. 정확하게는 앞에 있는 지수가 클 때입니다. 그래서 5 빼기 2는 당연히 3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아래로 갈게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아까 별표했죠? 자, 별표를 해주시고요.
지수가 같은 경우입니다. a의 제곱 나누기 a의 제곱인데 2와 2가 같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나눗셈을 분수로 바꿨을 때 a의 제곱분의 a의 제곱, 분모 분자가 같은 수니까 뭐 이렇게 다 똑같은 문자를 나눠주면 결국엔 1만 남잖아요. 아, 지수가 같을 때는 당연히 밑도 같아야 되겠고 지수가 같을 때는 나눗셈은 1이구나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위의 식으로 한다면 두 수의 차라고 한다면 2 빼기 2가 되는데요. 결국에 2 빼기는 0이잖아요. 아, 그러면 a의 0제곱이 1이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건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영상에서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세 번째 별표를 한번 해주시고요. a의 제곱 나누기 a의 5제곱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앞에 있는 지수가 뒤에 있는 지수보다 작아요. 그죠? 물론 이제 분수를 나타내면 뭐 이런 거 상관없이 바로 할 수 있죠. a 5제곱분의 a의 제곱인데 분모 분자에서 같은 문자를 나누어줍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모에만 문자가 남잖아요. 그래서 앞의 지수가 뒤의 지수보다 작을 때는 분모에 두 수의 차를 써준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른쪽에 이렇게 설명이 아주 잘 돼 있잖아요. 이 그림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별표를 하나 해주시고요. 자, 앞의 지수가 2가 5보다 뒤의 지수보다 작을 때 이럴 때는 분모로 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분모에서 두 수의 차니까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줘야 되잖아요. 결국에 a의 세제곱분의 1이 된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 세 가지 경우를 잘 기억을 해두면 돼요. 밑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 세 가지 내용을 정리한 것이 바로 오른쪽 페이지입니다. 29쪽을 볼게요. 자, 이렇게 정리된 내용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알고 있어도 이렇게 별표를 하나, 둘 이렇게 해주세요. 지수법칙 3번이라고 하면 제목에다 밑줄을 그어주시고요. 자리를 대고 그어주세요. 그리고 중요한 거 있다고 그랬죠? 0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수는 현재까지는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중요합니다. 나중에는 이 지수가 자연수가 아니어도 돼요. 뭐 정수, 유리수 이런 경우도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 1번은 여기 한 밑줄 끄고요. 앞에 있는 지수가 뒤에 있는 지수보다 큰 경우에요. 나눌 때는 두 수를 그냥 빼주면 됩니다. 양수죠. 그죠? 그리고 같을 때는 아까도 이제 마찬가지로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인데 이 지수가 같아요. 그러면 a의 n제곱분의 a의 m제곱이 되는데 1이 되겠죠. 당연히 분모 문제에서 같은 문자가 지워지니까 나눠지니까요. 그 다음에 3번은 앞의 지수가 뒤의 지수보다 작은 경우인데요. m이 n보다 작잖아요. 이럴 때는 분모의 차를 쓴다. a의 그러니까 n이 더 크니까 n 빼기 m은 양수입니다. a의 n 빼기 m 제곱분의 1이다. 이렇게 된다는 성질을 일단 적어두고요.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밑에 있는 보기를 볼까요? 첫 번째 a의 6제곱 나누기 a의 제곱인데요. 6이 2보다 크잖아요. 이럴 때는 그냥 빼주면 됩니다. a의 6-2 제곱, 그래서 a의 2의 4제곱이 되겠고요. x의 4제곱 나누기 x의 4제곱인데 같죠? 밑도 같고 지수도 같을 때는 1이 된다는 거. 근데 3번은 a의 5제곱 나누기 a의 7제곱인데 5가 7보다 작잖아요. 이럴 때는 분모에 차, 그러니까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자꾸 차란 말을 쓰는데 이 차의 정의는 차는 항상 양수예요. 이거는 수직선상에서 적어볼까요? 이렇게 적어주세요. 두 수 사이의 거리라고 적어주세요. 두 수 사이의 거리. 그걸 차라고 그래요. 거리는 음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주는 겁니다. 적어주세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요 지수법칙 2번에 대한 요 나눗셈이죠. 지수법칙에 대한 동영상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EBS 매스인데요. 여러분 잘 안 들리면 EBS 매스를 직접 봐도 됩니다. 자, 시작할게요. 이 기차는 한 달 후 금성에 도착합니다. 지구에서 금성까지의 거리는 4,500만 킬로미터입니다. 무슨 일이죠? 역관에서 사고가 난 모양인데요? 라온 왕자님, 이러지 마세요. 아저씨가 승차권을 훔쳐갔군요. 원래 아저씨 승차권이었다고요? 어떻게 된 거지?
A의 7제곱 나누기 A의 세제곱 둘 다 앉으세요. 두 거듭제곱의 나눗셈을 간단히 하면 싸울 필요가 없어요. 이것도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어? 그럼 A의 7제곱 나누기 A의 세제곱은 A의 세제곱분의 A의 7제곱이니까 이렇게 풀어서 쓸 수 있겠지? 이제 약분을 하면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A가 되니까 A의 4제곱이 되네. 우와, 나눗셈을 해서 A의 4제곱이 됐네? 그럼 여기 A의 7제곱 나누기 A의 7제곱은 A의 7제곱분의 A의 7제곱이니까 이렇게 되고 약분하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 그럼 0이네? 나온! 정신 차려! A를 모두 약분하면 분모 분자에 0이 아니라 1이 있는 거니까 1분의 1이 되잖아. 그러니까 답은 1. 아참, 0분의 0이 아니라 1분의 1이지. 이번엔 A의 세제곱 나누기 A의 6제곱을 계산해봐. A의 세제곱 나누기 A의 6제곱은 A의 6제곱분의 A의 세제곱이니까 이렇게 되고 약분하면 A 곱하기 A 곱하기 A분의 1이니까 A의 세제곱분의 1이 됐네? 맞아. 결국 A의 7제곱 나누기 A의 세제곱은 A의 7 마이너스 3제곱이고 A의 7제곱 나누기 A의 7제곱은 모두 약분해서 1. 또 A의 세제곱 나누기 A의 6제곱은 A의 6 마이너스 3제곱분의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지. 그럼 거듭제곱의 나눗셈도 지수법칙으로 정리해볼까? A가 0이 아니고 mn이 자연수일 때 m이 n보다 크면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은 A의 m-n-제곱 m과 n이 같으면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은 1 m이 n보다 작으면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은 A의 n-m제곱분의 1이다. 아하! 지수가 큰 것에서 작은 것을 빼면 되겠네. A의 5제곱 나누기 A의 제곱은 A의 5-2제곱이니까 A의 세제곱. A의 제곱 나누기 A의 5제곱은 A의 5-2제곱분의 1이니까 A의 세제곱분의 1. 좋아. 거기 A, B의 세제곱도 선반 위에 숨어있지 말고 나오시죠. 괄호를 푸는 방법을 알려드리죠. AB의 세제곱은 AB 곱하기 AB 곱하기 AB. 이렇게 AB를 3번 곱한 거잖아요. 이걸 같은 문자끼리 모으면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B 곱하기 B니까 A의 세제곱 B의 세제곱이 되죠. B분의 A의 세제곱도 마찬가지예요. B분의 A 곱하기 B분의 A 곱하기 B분의 A니까 B의 세제곱분의 A의 세제곱이에요. AB의 세제곱은 A의 세제곱 B의 세제곱이고 B분의 A의 세제곱은 B의 세제곱분의 A의 세제곱이라. 결국 3을 A와 B에 사이좋게 나눠준 거네? 딩동댕! m이 자연수일 때 AB의 m제곱은 A의 m제곱 B의 m제곱이고 B분의 A의 m제곱은 B의 m제곱분의 A의 m제곱이다. 이것도 지수법칙이야. 그럼 x의 세제곱 y 전체 제곱은 AB의 m제곱은 A의 m제곱 B의 m제곱이니까 괄호를 풀면 x의 세제곱의 제곱 곱하기 y의 제곱이 되고 다시 x의 6제곱 y의 제곱이 돼. 이번엔 2분의 a 제곱 전체 4제곱.
지수 법칙대로 괄호를 풀면 b의 4제곱분의 a의 제곱의 4제곱이 되고 다시 b의 4제곱분의 a의 2 곱하기 4 제곱 마지막으로 b의 4제곱분의 a의 8제곱이 돼. 자, 마지막 관문이야. 마이너스 2x의 세제곱을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하도록. 마이너스 2x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2의 세제곱 곱하기 x의 세제곱이 되고 결국 마이너스 8 x의 세제곱이야.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8이 된다는 거야. 밑이 음수일 때 지수가 홀수면 계산 결과가 음수가 되고 지수가 짝수면 양수가 된다는 것 알고 있지? 그래서 마이너스 2x의 4제곱은 마이너스 2의 4제곱 곱하기 x의 4제곱은 16 x의 4제곱이지. 마이너스 2의 4제곱은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16이 되거든. 좋아, 지수 법칙 4가지를 배웠으니까 이제 지구에서 해왕성까지의 거리가 지구에서 금성까지의 거리의 몇 배인지 구할 수 있겠지? 지구에서 해왕성까지의 거리는 4.5 곱하기 10의 9제곱킬로미터, 지구에서 금성까지의 거리는 4.5 곱하기 10의 7제곱킬로미터. 몇 배인지 구하기 위해 4.5 곱하기 10의 9제곱을 4.5 곱하기 10의 7제곱으로 나눠보면 10의 9 마이너스 7 제곱이 되니까 10의 제곱 엄마야 100배? 우와! 예, 그 나눗셈뿐만 아니라 지수법칙 3번뿐만 아니라 다음에 배우게 된 내용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어서 교과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9쪽에 문제 7번을 볼게요.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인데요. 일단 여백에 한번 써보세요. 여백에 써도 되고요. 수학 노트에 있는 분은 수학 노트에 정리해도 됩니다. 바로 정답을 쓰지 마시고 지수의 차를 한번 작성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푸는 시간은 따로 주지 않으니까 바로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문제를 풀 동안에는 플레이 버튼을 잠시 멈춤으로 하고 문제를 푼 다음에 다시 플레이를 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정답만 적게 되는데요. 이렇게 적지 마시고 이퀄하고 a의 12 마이너스 6이라고 이렇게 하면 적은 다음에 a의 6제곱이라고 이렇게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2번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이제 x에 7 마이너스 7이라고 쓸 수 있어요. x의 0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이해와 관련된 왜 0제곱이 1이 되는지에 대한 동영상을 볼 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에 예제 3번을 볼게요.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이렇게 거듭제곱의 거듭제곱 표현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앞에서 배웠기 때문에 여기서 이퀄한 다음에 이 거듭제곱을 먼저 풀어서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a의 2 곱하기 6 그리고 나누기 a의 9 물론 이제 나눗셈으로 바꿔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a의 12 나누기 a의 9 이런 과정을 일부러 한번 풀이 과정을 써보는 겁니다. a의 12 마이너스 9 그런 다음에 답을 쓰면 되겠죠. a의 세제곱이라고 쓰면 되겠죠. 바로 정답을 쓰지 마시고 그리고 풀이 과정을 자세하게 서술을 한 다음에 답을 구하는 그런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정답을 볼게요. 예, 먼저 지수 법칙을 쓰고요. a의 12제곱 나누기 a의 9제곱이 됐고 당연히 a의 12 마이너스 9제곱이 되고 a의 세제곱이 됩니다. 2번에 별표를 하나 해주시고요. 나눗셈이 나눗셈이 두 번 나온 경우는 어떻게 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해도 되고요. 아니면 나눗셈을 모두 역수의 곱셈으로 바꿔서 풀어도 됩니다. 볼게요.
자, 먼저 앞에 거 차례대로 했죠. 앞에 이제 x의 8제곱 나누기 x의 4제곱을 먼저 계산해서 x의 8 마이너스 4제곱 나누기 x의 제곱의 제곱. x의 제곱의 제곱은 지수법칙에서 x의 4제곱이 되니까 x의 4제곱 나누기 x의 4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1이 됩니다. 이런 풀이 과정을 잘 적어보기 바랍니다. 문제 8번을 볼게요. 앞에 예제의 풀이 과정처럼 한번 적어주시고요. 정답은 바로 이렇게 답만 나오는데 이렇게 답만 적으면 안 됩니다. 예제의 풀이 과정처럼 적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퀄 해주시고요. 자, 먼저 x의 지수법칙에서 3 곱하기 6 이렇게 써주시고요. 나누기 x의 4제곱 그 다음에 이퀄 x의 6 마이너스 4로 쓰면 되겠죠. 그래서 x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써줘 보세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2번도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해도 되고요. 아니면 나눗셈은 우리가 보통 역수의 곱셈으로 나타내잖아요. 그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그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1번의 풀이를 보면요. 1번의 풀이는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을 풀고 그 다음에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x의 제곱을 계산했죠. 자, 2번을 볼까요? 2번은 풀이 방법이 그러니까 예제처럼 풀어도 되고요.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나눗셈을 보통 역수의 곱셈으로 바꾼다고 생각한다면 왜 지수법칙이 그렇게 되는지를 알 수 있는 이해하기 편리한데요. 먼저 a의 세제곱의 제곱을 계산하면 a 6제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눗셈은 역수의 곱셈이잖아요. 그래서 a의 5제곱분의 1 곱하기 a의 세제곱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곱셈이니까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하게 되면 자,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모에서는 a의 5 플러스 3제곱 그리고 분자는 a 6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면 a의 8제곱분의 a의 6제곱이 되다 보니까 a의 제곱분의 1이라고 같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써도 됩니다. 다음에 9번을 볼게요. 9번과 비슷한 문제가 앞에서도 동영상에도 있었죠. 자, 몇 배라는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전자기파는 주파수에 따라 전파,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X선, 감마선 등으로 분류된다. 여기까지는 잘 몰라도 되는 거죠. X선의 주파수, 여기서 이제 10의 18제곱 헤르츠라고 읽으면 됩니다. 적외선의 주파수 10의 12제곱 헤르츠. 그래서 18제곱과 12제곱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몇 배라고 묻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몇 배라는 것은 나눗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8은 2의 몇 배일까요? 라고 물으면 8 나누기 2를 하면 그 몫을 구할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4배가 되는 거예요. 나눗셈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몇 배라고 물었기 때문에 a의 18제곱을 a의 10의 18제곱을 10의 12제곱으로 나누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정답을 볼게요. 자, 이렇게 10의 18제곱 나누기 10의 12제곱은 하고 나서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10의 18-12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10의 6제곱이라고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10의 6제곱 배이죠. 그죠? 이걸 잘 적어주세요. 자, 페이지를 넘길게요. 30쪽. 자, 맨 위에 밑줄 그을게요. 여기에 자를 준비해 주시고 곱 또는 몫의 거듭제곱은 어떻게 간단히 할까? 제목에 밑줄 그어 주시고요. 방금 전에 우리가 본 동영상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어떤 두수의 곱 또는 어떤 두수의 목, 여기 목이라는 것은 나눗셈을 말하는 거예요. 뭐 b분의 a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2 곱하기 3 전체의 세제곱이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면 지수법칙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로 안에 있는 2 곱하기 3을 3번 곱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가로를 풀었어도 같은 결과죠. 그리고 나서 이건 2끼리 또는 3끼리 묶어줄 수 있는데 교한 법칙, 여기다 별표를 해주시고요. 교한 법칙이라고 적어주세요. 교한 법칙이 성립합니다. 곱셈에서는 법칙 이렇게 적어주세요. 예, 교한 법칙, 글자가 잘 안 써져서 알아보기 힘든데요. 교한 법칙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이잖아요. 그래서 밑이 서로 다른 경우는 더 이상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과를 보니까 이 아래에 이 별표를 해줄까요? 네모에 A, B의 세제곱은 보니까 A의 세제곱, B의 세제곱이잖아요. 각각의 세제곱과 같구나. 이런 표현이죠. 그죠? A, B의 세제곱은 이 가로가 중요하죠. A의 세제곱, B의 세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구나 라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엔 나눗셈을 볼까요? 자, 이번에는 이제 B분의 A인데요. 밑줄 그어주세요. B분의 A의 세제곱인데 이거는 좀 더 쉽습니다. 분수라 좀 어려운 게 아니라 좀 더 쉬워요. 왜냐하면 B분의 A의 세제곱은 B분의 A를 3번 곱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B분의 A 곱하기 B분의 A 곱하기 B분의 A인데 우리가 분수의 곱셈은 간단하죠.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더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B의 세제곱, A의 세제곱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별표를 하나 해주시고요. B분의 A의 세제곱은 분모의 세제곱, 분자의 세제곱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요 별표 해주시고 요 그림을 잘 봐주세요. 자 그리고 밑을 볼게요. 이제 지수법칙 4번이 나왔는데요. 여기는 이제 별표 마찬가지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를 이용해서 지수법칙 4 밑줄 그어주시고 m이 자연수일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지수가 자연수일 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1번은 AB의 m제곱은 A의 m제곱, B의 m제곱 그 다음에 B분의 A의 m제곱은 B의 m제곱분의 A의 m제곱인데 이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분모가 0인 경우는 다루질 않아요. 그래서 항상 분모에 오는 문자는 0이 되면 안 됩니다. 자, 보기를 볼까요? 2a의 세제곱이죠. 가로가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2의 세제곱 곱하기 a의 세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2의 세제곱은 8, 그 다음에 a의 세제곱 그대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2번은 별표를 하나 해주시고요. 보통 가로 안에 이 음수,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있는 경우는 마이너스의 부호를 먼저 판정해 주는 게 좋아요. 자, 여기서는 마이너스를 분모로 옮겼는데요.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짝수번 곱하게 되면 부호가 플러스가 되잖아요. 플러스를 부호로 판정해 주고 9분의 a의 제곱으로 쓰면 됩니다. 다음에 예제 4번을 볼게요.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풀이 과정은 교과서에 잘 나와 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요 4제곱인데 가로 안에 있는 3의 4제곱, A의 4제곱, B의 4제곱을 다 써줘야 됩니다. 그죠? 볼게요. 이렇게 3의 4제곱, A의 4제곱, B의 4제곱을 각각을 지수를 써준 다음에 곱하기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81 A의 4제곱, B의 4제곱. 곱셈 기호는 생략해서 쓰는 거 아시죠? 이렇게 쓸 수 있고요. 2번을 볼까요? 2번도 보면 요 마이너스가 있을 때는 항상 조심하세요. 마이너스가 있는 경우는 가로 안에 지수가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부호가 먼저 판정할 수 있잖아요. 홀수인 경우는 당연히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 부호 판정을 먼저 하면 실수를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 분모 y의 5제곱을 써주고요. 마이너스는 사실은 y에 써도 되고 2에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의 5제곱으로 썼죠. 그 다음에 곱하기 x의 제곱의 5제곱 이 과정. 그럼 y의 5제곱은 그대로 남겨두고요. 마이너스 2를 5번 곱하니까 마이너스 부호를 판정해주고 2의 5제곱 32죠. 그 다음에 x의 제곱의 5제곱이니까 x의 10제곱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번을 볼까요? 일단 플레이 버튼을 멈춤하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나 수학 노트에 이 풀이 과정을 한번 적어보세요. 적은 다음에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여기서는 계속 이어서 할게요. 일단은 먼저 해설을 해주면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마이너스를 4번 곱하니까 부호를 판정하면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 전체의 4제곱으로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equals고요. 마이너스 2의 4제곱 그 다음에 곱하기 x의 4제곱이라고 쓴 다음에 답을 써주세요. 마찬가지로 2번도 볼까요? equal 한 다음에 전체의 세제곱이니까 2의 세제곱 곱하기
a의 제곱의 세제곱이에요. 제곱의 세제곱 곱하기 b의 세제곱이라고 쓴 다음에 답을 써야 됩니다. 3번도 마찬가지예요. 분수일 때도 y의 제곱의 제곱 한번 써주고요. 그 다음에 3의 제곱 곱하기 x의 4제곱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여기까지 써준 다음에 답을 적어주기 바랍니다. 꼭 써주세요. 바로 답만 적는 것은 좀 좋은 공부 습관이 아니에요. 자, 확인해 볼게요. 자신이 계산한 그 답과 비교해 보시고요. 틀렸으면 다시 풀면 됩니다. 자, 추론 문제를 볼까요? 추론 문제 별표를 좀 해주시고요. 자, 이거는 좀 시간을 두고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문제를 먼저 설명해 줄게요. 다음과 같이 a의 제곱 그 다음에 요 네가 이런 요게 주어진 요 식만 a의 제곱, a의 5제곱, 그다음에 어떤 가로의 제곱, 곱셈, 나눗셈만을 한 번씩만 사용하여 a 그다음에 a의 7제곱, a의 9제곱, a의 10제곱, a의 12제곱을 만들어 보자랍니다. 이제 예시가 나와 있죠. 밑에 보면 맨 첫 번째는 뭐냐면 a의 세제곱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해 주는데요. a의 5제곱 나누기 a의 제곱은 a의 세제곱이 된다. 맞았죠? 그 다음에 a의 4제곱을 만드는 방법은 a의 제곱의 제곱, 거듭제곱의 거듭제곱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a의 8제곱을 만드는 방법은 a의 5제곱의 제곱 나누기 a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 보란 얘기예요. 이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시간이 좀 걸리긴 할 텐데요. 여러분도 한번 플레이 버튼을 잠시 멈춤을 하고요. 한번 적어보세요. 직접. 여기서는 바로 답을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이것은 이제 책의 여백에다가 본인이 푼 것과 비교해가면서 하나 다 적어주기 바랍니다. 먼저 a를 만드는 방법인데요. a의 5제곱 나누기 a의 제곱의 제곱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a의 7제곱을 만드는 방법은 a의 제곱 곱하기 a의 5제곱인데 이건 좀 쉬웠죠. 그 다음에 a의 9제곱을 만드는 방법은 a의 5제곱에 a의 제곱의 제곱을 곱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a의 10제곱은 a의 5제곱의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a의 12제곱은 a의 5제곱의 제곱 곱하기 a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잘 적어주기 바랍니다. 다음에 함께하는 수학인데요. 이게 이제 만약에 학교에 나왔다면 짝이라든가 아니면 모둠 수업을 하면 좋은데요. 지금 모둠 수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각자 하는데요. 의미만 이해하는 것으로 만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규칙에 따라 짝과 함께 게임을 해보자는데요. 일단 카드가 있습니다. 2, 3, 4, 5, 6, 7 이렇게 6장의 카드가 있는데 규칙이 뭐냐면 2, 3, 4, 5, 6, 7이 각각 하나씩 적힌 카드 6장을 뒤집어 놓고 각각 3장씩 가져가는 거예요. 교과서 뒤에 보면 이 카드가 있습니다. 한번 잘라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2번 카드에 적혀있는 3개의 수로 다음과 같은 꼴의 수를 한번 만들 수 있다는데요. A, B, C라고 하면 A, B, C를 이용해서 A의 B제곱 곱하기 A의 C제곱 또 A의 B제곱 나누기 A의 C제곱 그 다음에 A, B의 C제곱 그 다음에 B분의 A의 C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져온 수가 2, 3, 7이에요. 그러면 2, 3, 7을 이용해서 위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죠.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7제곱 그 다음에 7의 세제곱 나누기 7의 2제곱 3 곱하기 7의 제곱 그 다음에 7분의 1 세제곱꼴로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가져온 카드에 적혀있는 3개의 수를 사용하여 각자 큰 수, 그 다음에 1에 가까운 수, 그 다음에 0에 가까운 수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더 큰가, 누가 더 1에 가까운가, 누가 0에 가까운가를 계산해서 승자를 구분하는 거죠. 그런 게임입니다. 이해되나요? 밑에 이제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더 큰 수 만들기, 1에 가까운 수 만들기, 0에 가까운 수 만들기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경주는 246을 가져왔고 정화는 357을 가져왔어요. 그럼 자기가 가져온 3개의 숫자를 이용해서 만드는 겁니다. 더 큰 수 만드는 건데 경주는 2 곱하기 4의 6제곱을 만들었어요. 8의 6제곱이 되겠죠.
근데 정화는 3 곱하기 5의 7제곱을 만들었어요. 15의 7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정화가 이겼죠. 1에 가까운 수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경주는 6분의 4의 제곱을 만들었는데요. 9분의 4. 정화는 7분의 5의 세제곱을 만들었습니다. 0.3644이죠. 마찬가지로 이번엔 경주가 이겼네요. 그죠? 1에 가까운 수. 그 다음에 0에 가까운 수를 만들게 했는데요. 경주는 4의 제곱 나누기 4의 6제곱을 했고요. 정화는 5의 세제곱 나누기 5의 7제곱을 했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정화가 이겼다라고 이렇게 0에 더 가까운 수가 만들어졌다라고 이런 게임을 하는 겁니다. 게임을 못하는 좀 아쉬움이 있지만 교과서 뒤에 카드가 있으니까 한번 오려서 한번 만들어 보기 바랍니다. 네, 페이지 넘기고요. 32쪽 계산규라는 수학인데요. 이거 보통 수업 시간에 잘 다루진 않아요. 각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EBS 동영상 하나 보고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우리가 선생님 어떤 질문을 했냐면 왜 모든 수의 0제곱은 1인가? 문자나 숫자나 상관없습니다. 왜 모든 수의 0제곱은 1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했었죠. 그에 대한 답을 아마 벌써 대부분 학생들이 알고 있을 텐데 이 동영상을 보면 좀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볼게요. 우유 궁금한 게 생겼구나. 좋아. 모든 수의 0제곱이 1인 이유를 보여줄게. 1의 0제곱도 2의 0제곱도 3의 0제곱도 4의 0제곱도 1이다. 자, 쉽게 생각하면 금방 알 수 있어. 예를 들어 2로 설명해 볼까? 2의 0제곱은 2가 몇 번 곱해진 거지? 좋아. 그럼 2의 1제곱은 2가 몇 번 곱해진 거야? 그래, 한 번 곱해진 거지. 그럼 2의 제곱은 2가 몇 번 곱해진 걸까? 맞아. 2가 2번 곱해진 거지. 같은 방법으로 생각해 보면 2의 세제곱은 2가 3번 곱해진 거야. 따라서 2의 제곱에 2를 한 번 더 곱한 것이 바로 2의 세제곱이야.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 보자. 8을 얼마로 나눠야 4가 되지? 그렇지. 2로 나눠주면 돼. 그럼 4를 얼마로 나눠야 2가 되지? 그렇지. 역시 2로 나눠줘야 해. 다시 2를 얼마로 나눠야 1이 되지? 맞아. 2로 나눠주면 돼. 그럼 2의 0제곱은 얼마? 그렇지. 2의 0제곱은 1이야. 다른 수도 같은지 한번 해볼까? 3의 0제곱부터 3의 세제곱은 각각 곱하기 3을 해준 거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3을 나눠줘야겠지? 27 나누기 3은 9, 9 나누기 3은 3, 3 나누기 3은 그래, 맞아. 3의 0제곱도 역시 1인 걸 확인할 수 있어. 거듭 제곱을 거꾸로 생각해봐. 모든 수의 0제곱은 1인 걸 확인할 수 있어. 자, 어떤 수의 0제곱은 지수 법칙을 이용해 확인해 볼 수 있어. 지수 법칙 중에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은 A의 m 빼기 n제곱이란 법칙이 생각나지? 그럼 2의 5제곱 나누기 2의 세제곱을 계산해 볼까?
2의 5제곱은 2를 5번 곱한 거고 2의 세제곱은 2를 3번 곱한 거야. 나누기를 곱셈식으로 바꾸면 2의 5제곱 곱하기 2의 세제곱분의 1이 되지. 정리해서 계산해 보면 남는 건 2의 제곱뿐이지. 어때? 5에서 3을 뺀 것과 같은 결과가 나오지? 그럼 2의 세제곱 나누기 2의 세제곱은 어떻게 되는지 보자. 3에서 3을 빼면 그래, 우리가 알고 싶었던 2의 0제곱이 되네. 앞에서처럼 계산해보면 2의 세제곱은 2를 3번 곱한 거고 나누기를 곱셈식으로 바꾸니까 그래 알았어. 내가 한번 해보렴. 계산하고 나니까 1만 남지? 그러니까 정리하면 2의 0제곱은 1과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지. 지수 법칙을 생각해봐. 모든 수의 0제곱은 1인 걸 확인할 수 있어. 거듭제곱이랑 지수 법칙으로 모든 수의 0제곱이 1인 걸 확인했지? 그런데 더 쉽게 생각해보는 방법이 있어. 생각해보면 2의 1제곱은 2를 한 번 곱하는 거잖아. 그런데 2를 어디에 한 번 곱하냐는 거지. 그 수가 바로 1인 거야. 쉽게 말해 2의 0제곱은 1에 2를 한 번도 곱하지 않았을 때의 수이므로 결국 1 자신과 같은 거지. 어때? 쉽게 생각하면 별거 아니지? 곱하기의 기준은 1이다! 잊지 마! 예, 모든 수의 0제곱이 1이 된다는 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했는데요. 아마 모두가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6차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